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알테오젠대로 그리고 좀 마감 시황이라든지 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 특히나 좀 주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늘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좀 잡아 가보려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일단 마감 증시, 그러니까 시장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이제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좀 뭘 봐야 될지, 좀 시장에 대한 자금은 또 어디로 쏠려 있는지 그런 부분 여러분께서 지금 알테오젠을 갖고 계시면서 좀 다른 부분,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을 그냥 막연하게 좀 흘려보내지 않도록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한번 좀 잡아가 보고자 저 나름의 인사이트를 한번 풀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도움 많이 되도록 잘 한번 이어가 볼 테니까 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우선은 지금 증시 자금 일단 107조가 넘어섰고, 그러니까 108조에서 오늘 조금 빠졌어요. 시용 잔고도 좀 소폭 증가했지만 지금 이제 비용률 자체로 봤을 때는 29.6% 해가지고 좀 안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장 정리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풀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정리하기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코스피 오늘 드디어 6천선을 돌파해 줬습니다. 요거 한번 시장 종합을 통해서 봐볼게요. 보시면은 드디어 지금 6천선.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1월에 5천, 그리고 2월에 6천. 좀 속도가 빠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그겁니다. 지금 증시 자금이 좀 크게 증가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패시브 자금으로 여러분 ETF 자금을 통해서 이게 개별 종목으로 좀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ETF라는 이제 패시브 자금을 통해서 자금이 시장에 유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크게 들어오겠죠. 크게. 이를테면은 뭐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 어디가 좀 지분을 증가했죠? 블랙록 2.5% 지분을 늘렸다라는 게 공시가 나왔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저평가라든지 부분 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100만 원을 돌파해 주었고, 여기에 좀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겠냐라는 부분을 20만 원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다 지금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총을 좀 뛰어넘었다라는 부분. 이게 뭐 사실 놀랄 게 아닌 게 당연히 실적 잘 나오고 하는데 뛰어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서 좀 정상화로 가는 부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주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좀 물린 투자는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아래에 좀 적어놨는데 이게 반도체 중심이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또 시장에 대한 중심이에요. 시장 중심. 그러면은 이게 지금 추세가 꺾이고 바로 여기에서 확 무너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게 잡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그 안에서 오늘 또 보면은 뭐 하락 종목수 갑자기 좀 증가하고 중장기 중소형주 종목들은 또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전 닉스 잘 가는데 소부장은 또 약세를 보였죠. 이렇다 지금 큼직한 걸로 우리가 봐 나가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매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 나중에 뭐 시장 꺾이거나 할 때 그때 테마라든지 작은 것들 해가지고 위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심을 계속적으로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몰빵 투자 금지, 그리고 주도업종에 대한 분산 투자 필수입니다. 분산 선택 아니에요. 분산 분할. 자, 그런데 뭐 나는 한 방을 노리는 그런 투자로 좀 진행을 해왔다. 몰빵이다. 언제 분산해서 돈 버냐라는 관점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좀 안 맞을 거예요. 저랑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늘 주도업종의 분산 투자 분할 필수입니다라는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삼전 닉스가 끌고 현대차가 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6천 포인트를 어떻게 좀 돌파하면서 안착해 주는 거. 일시적으로 6천 포인트 돌파 후에 매물이 나오는 듯했지만 소화를 하면서 반등하고 오히려 안착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이제 안착된 게 또 중요합니다. 물론 안착되고 또 여기서 또 6천 한번 테스트를 이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무게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좀 신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종목들 하나씩 좀 볼게요. 종목들 하나씩 보면은, 자, 볼게요. 종목들 일단은 지금 여기서 신고가 많이 나왔고, 일진전기, 산일전기, 바이오 신고가. 그러니까 전기전력 쪽에서 차트를 켜놓고 볼게요. 전기전력에 대한 인프라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애프터 그냥 프리장에서 훅 흐름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8시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때 보통은 저는 이제 프리장에서 신고가 나오면요, 프리장 신고가 이게 막 상한가를 간다 그게 아니고선 프리장 신고가 나오잖아요.
일부 챙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나왔을 때는 분할 매매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급격하게 장대 아니고 지금 이격을 맞춰가는 흐름에서 지금 지지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5일선 추세 이탈되지 않고 단기 5일선 지지 요걸 보면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진 전개가 그렇게 좀 나왔고 산일 전개도 보면은 신고가 나온 후에 눌렸죠.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나온 상황에서 좀 챙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격 맞춰놓고 이를테면 여기서 그냥 나는 무조건 고점에서 매도해야지라는 부분을 그런 욕심, 다 먹을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은 충분히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추세를 더 타고 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이게 다시 한번 5일선 이탈되냐 그 흐름에서 지금 잡아간 부분은 물량을 좀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개 전력은 이렇게 좀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을 소부장들이 오늘은 좀 더 눌렸죠. 어제 뭐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TC 본딩 같은 거 가면서 좀 상한가를 봤지만 상승 후에 좀 눌렸고 일단 삼전 닉스 중심으로 보면서 반도체는 수급 들어와 있는 거 위주로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좀 전망이 괜찮아서 그리고 오늘 기판 쪽 대덕전자도 막 갔다가 빠졌죠. 그러니까 신고가 나오고 다 오늘 대부분 소부장들에서 꽤 신고가 나오고 눌린 것들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자 요게 요때 지금 거래 대금이 어때 6,200억 터졌죠. 그러니까 대덕전자는 실적도 이제 올해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이고 턴어라운드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업종입니까? 기판 중에서 FC, BGA. 네.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전장등 그런 기판도 해성돼 있고 전장 기판은 그래서 어쨌든 메모리 기판 쪽 해가지고 대덕전자도 올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나와서 눌렸는데 이게 안 깼잖아 추세를요. 그리고 이격을 잘 맞춰 나가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여기 지금 거래대금 들어온 게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신고가 나왔으니까 일부 팔고 잔여 물량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6만 원 깨지 않으면은 좀 더 볼 수 있어요. 상방을. 그런 관점으로 좀 이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 반도체는 요 정도 일단은 좀 말씀드리겠고 뭐 그에 뭐 제가 뭐 IC라든지 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거 많은데 어쨌든 또 보야 될 거 반도체는 따로 한번 좀 다뤄서 좀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증권은 지금 보시면은 미래에셋증권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나가는 거죠. 자 미래에셋증권은 여기 지금 증권주들이 오랜 기간 좀 눌리면서 매집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사실 증시가 좋으니까 활성화되니까 결국에는 실적은 증권주들은 대부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적주 플러스 뭐가 있었습니까? 미래에셋증권은 좀 더 빨리 움직이게 했던 계기는요 스페이스X. 그렇죠. 이것도 지금 IPO 갈 때까지 지금 너무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한 조정을 거쳤지만 그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7만 원 꽉 경과기 잡혀 있죠. 그러면서 어쨌든 요거 증권주 플러스 같이 우주항공주 보면은 스피어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오늘 지금 꼬리 달고 훅 말고 오히려 VI까지 갔다가 다시 요 보합권 십자도지 하면서 마감해 주었는데 이것도 지금 5일선 걸쳐 있죠. 아직 깨진 거 아니에요. 수급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43,000원이고 이제 4만 원대에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작용해서 실적이라는 이런 것도 나름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엔 스페이스X IPO 관련된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더 해먹거나 지금 또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또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더블 파동은 좀 지났지만 지금 거래대금 3,000억 최초 들어온 거에서 지금 9,000원대에서 이미 한 5배 갔잖아요. 9,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5배 갔잖아요. 이거 거의 한 10배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물론 뭐 시장에서 얼마만큼 자금이 더 쏠리냐인데 현금에서 여기 지금 기준으로 저는 왜냐면은 요때 지금 3만 원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블이면 한 6만 원까지는 좀 체크가 되거든요. 이거 다 돌려서 6만 원까지도 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이런 게 눈여겨볼 지금 우주항공에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추려서 보면은 미래에셋증권은 지분이 있었네요. 우회에서 아주 하이브리드 있는데 저는 그냥 요쪽 하나 보고 그리고 스피어 그리고 HVM 요 정도로만 좀 압축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궤도 위성 뭐 그런 거 이제 인텔리안테크 이런 건 이제 개별적인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나아서 보면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아니면 세트랙아이 캔코어까지
좀 많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좀 세 개만 좀 집중하면서 가는 편이다라는 부분 좀 정리해서 저와 좀 합이 맞으면은 그렇게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2차전지도 오늘 좀 움직였죠. 저는 삼성 SDI 전고체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이슈 있어가지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통해서 그 삼성 SDI 오늘 보고서 리포트 나온 거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래 링크 통해서 제 투자하는 러너 코드블랙 채널 오시면은 그 부분 또 확인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자료 같은 거는 좀 활용해서 여러분이 좀 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삼성 SDI 결국에는 요거 신고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50일 신고 가지고에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워낙 많이 빠졌었으니까, 그래서 좀 체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어가는지, 우리는 뭐 셋업체 중에서 LG엔솔도 가지만 삼성 SDI가 좀 더 괜찮게, 그리고 또 ESS 쪽에서는 약간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 어떻게 좀 체질 개선해 나가는지 눈여겨볼 필요 없고, 좀 수급 들어왔으니까 또 괜찮을 것 같고요. 큼직한 거 위주로. 에코프로도 좀 경고하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꽤 괜찮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7만원 오늘 소화하고 좀 막판에 좀 눌렸는데, 어쨌든 기준선 상단 줄타고 나서 여기서 지금 리케일 재련등 해가지고 돌렸을 때 지금 요때 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7천억 정도 거래대금 터지면서 눌렸고 이격 맞추면서 이격 맞춰놓고 돌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결국에는 7만 원 완벽하게 안착됐을 때,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7만 5천 원까지, 그리고 요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 줄 텐데, 이건 여기서 돌파 후에 그럼 주봉상 보면 아직 바닥이에요. 엄청난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만 5천 원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좀 업사이드가 좀 열리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반사이익으로 오늘 오후에 막판에 또 뉴스 하나 나왔던 게, 중국의 뭐 2차전지라는 ESS 관련된 하여튼 뭐 그런 배터리 관련돼서 관세를 좀 더 준비 중이다라는 부분도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에는 좀 긍정적으로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차원에서 이제 자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닉스 잡아가고, 삼성 그다음에 닉스 반도체 이렇게 잡아가고 그다음에 2차전지 또 어디랑 같이 봐야 됩니까? 로봇. 자 그러면 현대차 나왔고, 자 여기서 바로 로봇을 한번 봐볼까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로봇은 제가 늘 강조해드리지만 실체에 있는 부분, 물론 한국 PIM 이런 것들 수급 붙은 거 있는데 그냥 다 살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제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정말 큰 선 뭐 10억 뭐 억대 그 이상을 하면은 모를까, 대부분이 뭐 천 단위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저도 그렇지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보티즈, 클로봇, SPG, 저는 딱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네 개죠. 이렇게 네 개만 좀 집중을 해서 가는 편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신고가 나왔을 때 이것도 지금 한번 좀 챙기는 관점으로 좀 보는 거고, 그럼 수급이 들어왔고 안 빠졌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내일 실적 발표해서 또 피지컬 AI라든지 콩콜에서 좀 이런 부분이 언급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피지컬 AI를 계속 들어 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관련돼서 어떻게 오 회장이 지금 삼성 그 로봇 단장으로 있지만 거기 협회적으로도 지금 자리를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네. 그 로보티즈가 지금 제가 10배 지난해, 이게 참 저와 뭐 제 채널에 좀 오래 제가 뭐 크게 홍보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오래 계셨으면 알겠지만, 로보티즈 3만 원대 물적 분할 나왔을 때부터 다 막았어요. 그때 시작했어요. 왜냐? 물적 분할하고 안 되는 거 떼어내고 되는 거에 강하고 액추에이터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심지어 빅테크 기업들의 레퍼런스까지 갖춰진 부분이에요. 다이내믹 셀이죠, 제품명은. 그거를, 그리고 좀 흑자로 좀 나온 부분도 있고, 여기에 좀 플러스로 이제 로봇 손도 판매를 개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10배 나왔죠. 10배. 근데 이게 수급이 다 안 빠졌습니다. 네, 돌렸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순차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LG전자가 또 피지컬 AI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LG전자의 2대 주주, LG전자 로봇에 약간 DNA가 그래요. LG전자 버스 부분인데 뒤에 좀 따라가는 삼성전자에 밀리긴 하지만, 어쨌든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로보티즈, 로보스타보다는 저는 로보스타는 약간 산업용으로 좀 많이 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는 가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로보티즈를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 다시 30만 원 돌파 흐름을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SPG
SP는 감속기예요. 이건 삼성, 현대등 해가지고 다 영향을 믿고 이것도 지금 한 3만 원대부터 5배 정도 나왔던 그런 주식인데 지금도 보면 오늘 아직 수급이 다 안 빠졌기 때문에 조금만 거래대금 붙어도 훅 올라서 요 큰 게 지금 10% 올랐어요. 시가총 2조 9천억인데 어떤 실적 나오고 감속기 관점에서는 국내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물론 감속기에는 일본 하모닉이 지금 다 하모닉 드라이버 같은 그 글로벌에서는 이름 날리고 있지만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다. SPG도 많이 올라와 있다. 실제로 좀 탐방도 갔던 기업이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SPG 그리고 클로봇은 차트 관점에서 지금 뭐 애프터마켓에서 좀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활발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 기술적으로는 요 혹시 빨간선 보이시죠? 기준 상단. 요걸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신고가 흐름 그리고 75,000원 돌파 후에 여기 8만 원 뚫고 가냐 아니면 8만 찍고 내려오냐 그 흐름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수급 괜찮고 SAS 이제 구독형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사실 클로봇은 뭐 현대차랑도 연결되어 있고 빅테크들이 꽤 많은 기업들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도 뭐 협업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클로봇은 꽤 나름 소프트웨어 쪽에서 실체 있는 부분 중 하나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가격대 괜찮다. 7만 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돌렸으니까 한번 변동 주더라도 뭐 가면은 챙겨 나온 거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로봇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도 현대차의 역할이 컸죠. 50에서 50에 이때 지금 관세 관련된 뭐 요거 나올 때 이때 강력하게 또 한번 밀어붙였죠. 그러면서 50 돌파 후 다시 안착되고 추세 턴했잖아요. 이거는 신고가 나오고 이때보다 수급이 더 강해요. 지금 시장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그래서 요거 한번 털어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60 돌파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러면서 아무래도 현대 오토에버가 같이 갔죠. 이런 거 가는데 현대차만 기준으로 잡고 가요. 뭐 다 살 필요 없고 현대차만 저는 기준 잡고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보고 그리고 바이오 얘기 좀 해볼까요? G2G 바이오 신고가 나와서 오늘 일부 또 좀 챙기는 부분인데 11만 1천원 11만 1천원 여전히 저는 12만 1천원 이거는 시총이죠. 일단 요게 좀 1차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5일선 이격 맞추고 신고가 패턴에는 5일선 지지받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바로 쭉 가도 되지만 저는 한 10만 5천원, 11만 선에서 좀 자리를 만들고 하반격 다지면서 이평 좀 올라오고 이격을 맞춰가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봐요. 수급은 계속 좀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일단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한 6만 원대에서 지금 이때 한 번 더 5천원, 8천원 터졌거든요. 그러면은 한 7만 5천원 요 선이거든요. 요 선이에요. 요 선인데 그럼 여기서 더블 파동이면 딱 15만 원까지 나오긴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할인 때려가지고 저는 시가총 2조 일단은 2조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면서 2조 됐을 때 좀 챙기고 2조 넘어서서 가면은 그 흐름에 대한 추세를 좀 이끌어 가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알테오제는 저는 뭐 당장 기술출이 필요하다라는 거 지금 따로 영상 촬영하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는 지금 좀 오름도 약간 오늘 좀 많이 좀 빼지긴 하는데 추세를 깨진 않거든요. 요게 오히려 이렇게 좀 내릴 때 단기간점으로 이게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점으로 좀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올릭스가 올릭스 엑시트 나왔는데 이것도 신고가 나왔죠. 신고가 나오고 이것도 지금 수급이 좀 그대로 좀 유지돼 있어요. 뭐 탈모도 붙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메시 치료도 있고 괜찮습니다. 다시 좀 돌렸다가 여기서 빠졌으면 애매했는데 지지받고 올리고 단번에 기준선 상단까지 돌파하면서 16만 원까지 올라와고 또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잔여 물량 있는 거는 좀 끌고 가는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삼성 FS홀딩스 저는 요거 조금 67만 원 여기 돌렸잖아요. 올리고 여기서 원래 한 요 가격대에서 더블 파동이 100만 원 정도는 보여요. 근데 가다가 꺾였다 한번 크게 오래 돌렸죠. 한 달, 두 달. 바이오 뭐 센트 약하고 했으니까 한 달, 두 달 돌렸는데 여기서 휩스 나오고 물량 올리고 돌렸단 말이에요. 턴 된 거, 추세는 턴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기준선 상단까지 돌파하고 이평이 지금 수렴되어 있죠. 수렴.
발산되니까 저는 67만 원대에서 혹시라도 65만 원대 보면은 좀 모아가다가 70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 신고가 도전할 거라고 보거든요. 뭐 MSCI 편입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물량을 꽤 많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 혹시라도 여러분이 바이오 막 이렇게 변동성이 싫다 할 때는 저는 요 삼성 SPX 홀딩스를 뭐 좀 더 추가하는 것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일부 좀 추가하는 부분으로 좀 눈여겨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보면 될 것 같고 한미약품은 끌고 가는데 이건 62탈 구간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먼저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팔 이유가 없고 이거 다시 한번 신고가 나오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추세에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네, 그러면서 물론 뭐 우리 기술만 이렇게 수급적으로 뭐 강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로 계속적으로 파고 있었죠. 그리고 그나마 BHI 이 정도인데 빠졌고 현대건설이 최근에 좀 잘 붙죠.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뭐 모아서 가는데 와 요거는 요때 지금 잠깐만 요게 지금 1조 넘는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와 여기서 더블 파동 나오네요. 자 이렇듯 지금 수급 붙고 큰 걸로 하는 게 이렇게 수급 붙고 하면 이게 더블 파동이 쉽게 나와요. 쉽게.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요거 흔들고 하는 거를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5일선 이탈되지 않고 기준선 상단 부분 해가지고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수급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겁니다. 우리는 주도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일단 반도체라든지 시장 중심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자 그리고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버, SPG, 로보티즈. 그리고 2차전지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 있고 삼성 SDI. 전고체로 좀 가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수급으로는 뭐 CIS도 있는데 2차전지는 요거고 로봇 네, 주도총 해가지고 반도체 소비량 너무 많은데 일단 요거 중심 잡고 있으면은 뭐 ETF로 활용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전은 전 두산 에너빌리티 바이오는 일단은 G2G 바이오가 핵심이다. 그리고 삼성 에피솔딩스 눈여겨보고 있다. 전기전력은 좀 엑시트 각 잡고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내일 시장 변화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물론 실적은 서프라이즈 나오겠죠. 다만 여기서 지금 가이던스라든지 또 시장이 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AI 지금 23, 24, 25, 26, 4년 차예요. 분명히 좀 사반기 일단 지금까지에 대한 뷰는 괜찮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시장이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자금이 좀 빠지거나 좀 강하게 좀 비중이란 거를 조절해야 될 그 시기. 다 먹을 욕심 내려놓고 요거에 대한 것만 잘 대응해서 확 한번 챙길 때 챙겨놓고 그때는 이제 또 시장 흐름에 따라서 뭐 단기를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거를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좀 한번 제가 마감 시간까지도 한번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참여하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지금 너무 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 목표는요 제가 좀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는 거는 그겁니다.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여러분이 좀 불안해 하시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 나올 때 불안할 때 조금이라도 한번 좀 찾아보고 여기서는 어떻게 좀 말을 할지 그렇게 좀 찾을 수 있는 채널로 만들어가는 게 저의 목표이고 뭐 저는 계속적으로 어쨌든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마감 시장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서툴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씩 좀 어떤 부분이 정말 좀 필요한 건지 조금씩 좀 압축하면서 그런 내용만 전달하면서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나씩 좀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또 전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